안녕하세요. 근데 머리를 짧게 자르셔가지고 저는 예. 웬 학생이 이제 국회 주변에 있지 무슨 생각했었는데 말씀이세요? 어떻게 뭐 각오를 다지시는 의미입니까? 어떻습니까? 더워서. 뭐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는 건 좀 그렇고, 예, 그냥 네. 알아서 봐주시면 알아서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저는 알겠고, 머리에 신경 쓰는 시간을 좀 줄이겠다, 뭐 이런. 네. 그렇죠.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 자체가 국민에게 주신 시간이니까 예. 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한번 여쭈고 싶었어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기자들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네. 김치찌개 레시피를 줘가지고 끓이게 하고, 계란말이를 직접 하고, 고기를 직접 굽고 이런 모습들,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당선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굳이 본인이 지금 국면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려는 것 같잖아요. 그 직전에 그 특검법 거부하고 네. 또 정호성이라는 국정농단의 주범, 네. 또 본인이 구속 기소해서 처벌까지 받게 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이후에 복권을 시킬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또 자기 측근으로 임명을 해버렸잖아요.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불러들였어요. 이런 걸 보면 구세주 컴플렉스?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하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 특정인을 구속하고 기소하고 처벌시켰는데 네. 다시 복권시켜서 급기야 또 고위공직자로 임명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그 직후에 이른바 음식 파티를 하고 고기 굽고 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하고 네. 기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게 한 200명 정도 됐다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콤플렉스가 있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메시아 콤플렉스라고 하는. 네, 아마 꿈이 깨질 겁니다. 28일 본회의에서 네.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보이는 거와 무관하게 이미 이 정국은 네. 우리 사회는 특검법이 현실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만약 28일에 부결이 된다면 네. 22대에서 바로 통과가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네. 심판대에 올릴 겁니다. 그때 되면 재차 거부해야 하는 부담을 질 것이고 그 부담의 크기는 지금과 아마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이미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 무슨 일을 했는지가 여러 가지 증거로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때 현장에서 최상병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네. 육성 녹취가 이미 다 공개되고 있고, 그 이후에 대통령이 경로한 그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나, 둘, 양파 까지듯이 까지고 있어요. 아마 못 견디는 상황이 올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김치찌개 끓여주는 그 현장을 보면서 같이 또 밥을 먹고 있는 기자들의 모습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언론계 선배로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김치찌개 먹자고 하면 먹을 수 있죠. 거기 출입하는 기자하고 취재하는 기자들이니까 네. 가장 중요한 취재원이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가야죠. 근데 가서 물어야죠. 지금 정국이 또 어떤 평상시도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22대 국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 있고 그 직전에 그동안 못했던 민생 개혁 과제들 해결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이 마당에 네. 그 모든 현안의 최정점, 최중앙에 있는 취재원을 눈앞에 두고 계란말이 하는 거에 감탄하고 그럴 상황입니까? 이건 제가 볼 땐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권력자를 감시하는 게 언론인데 네. 코앞에서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 언론도 공범이라는 평가를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저는 거기 모인 모든 기자들이 평상시에 다 나쁜 기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날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변인 역할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제 논평도 내시고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신데, 최혜병 특검 관련해가지고 경로설, 이른바, 거기에 대해 성일종 의원이 경로한 게 죄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국민들이 그것만,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대통령이 화낼 수도 있지,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를 따라가지 못하죠. 일반 생활인들은. 그걸 생각해서 한 말이기도 하고 네. 국민을 정말 바보로 생각하는 말이고 아니면 스스로 바보인 척하는 것이고 그 얘기를 하려면 네. 작년에 했어야죠.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MBC에서 경로소를 처음 보도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요. 네. 지금은 그걸 뒤집은 거예요. 있긴 있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라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정부 여당, 이 집권 여당의 입장이 이렇게 가볍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사실관계를 바꾸려면 네. 설명이 있어야죠. 왜 지난해 8월에 그때 처음 VIP 경로설이 나왔을 때는 망상이라고 부인했는지 사실 자체를 부인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성일종 의원이 모를까요? VIP,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있습니까? 그 경로가 수사 외압으로 연결된 그 연결고리로서의 경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논점을 흐리는 이슈를 덮는 그런 모습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어서서 서서 인터뷰하기가 좀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이제 개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각오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22대 국회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출발부터 달라야 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당선자들은 개원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하고 협상에서 합의라는 절차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회법을 대원칙으로 삼고 조속히 원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원내대표단에도 그리고 또 6월 5일에 당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장단 후보자들에게도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원구성이 마무리됨으로써 개혁과제들을 곧바로 추진하는 것, 이게 22대 국회의 출발이라고 보고 그것으로 어쩔 수 없이 평가받게 돼 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선인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